2023년 12월 10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오늘 이천 갔다 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갑자기 귀가 좀 멍해갖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이거 다 뚫렸더라고요. 이제 일시적인 어떤 나이가 드니까 뭐 당연히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겠죠. 뭐 그러다가 이제 못 일어나면은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연명치료라든가 이런 거 말고 사실 뭐 자다가 바로 가면은 그만큼 편한 것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천운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좋은 시작, 그 좋은 인생, 근데 좋은 마무리도 인생에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나중 일이고 아직은. 어제 그 오은영 박사의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무슨 프로그램 놓고 했는데 아마 채널 A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해도 하는 거 어때? 뭐 숨길 게 있나? 근데 너무 나갔나? 사실 저랑 같이 이 해결했던 사람이 저하고 많이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뭐 중간에 이제 고사를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 생각하는데 제작진은 그런 얘기를 안 했고, 또 이제 저랑 같이 어제 녹화를 한 사람은 뭐 비슷한 법과 관련된 영역에 있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하고는 별로 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오늘도 모친이랑 얘기하면서 자서전 아니면은 뭐 뭔가 좀 인생을 그래도 정리할 거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계속 하긴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인생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상의 기회가 오은영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뭐 딱히 굳이 고사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별도로 시간 낼 것도 없었고, 그래서 속 시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내년에 오은영의 채널A의 그 방송, 내년 첫 방송이라니까 혹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뭐 이것저것 모친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인생에 있어서 그 좀 정리가, 모친에 대한 것도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가 되면, 뭐 기회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민주당 1호 영입 인재라고 해서 지금 국민일보에서 단독으로 떴네요. 민주당 1호 영입 인재 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그 밑에 이제 당내 개딸 명칭 두고 선왕설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맞다고 하면 사실 맞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국민일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단독 내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1호 영입 인재가 45살의 환경 전문 변호사. 근데 서울대 법대 졸업,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변호사, 그리고 외국 학위, 스웨덴에서, 그 다음에 환경, 정책, 그래서 기후소송 관련된 여러 가지 삼척 화력 석탄 발전소 대리, 그래서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대리. 저는 사실 박지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영입했다고 하는 인재들이라고 하는 그런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8년 전에 또 영입했다고 면면들을 보십시오. 어떤 선거가 있었습니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남해당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사실 또 그 앞에 그 나무들이구나. 표창원이는 안 그랬습니까? 표창원이 문재인의 영입 인재 1호로서 표창원이 정의로운 이른바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젊고 정의로운 그 지랄이 들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욕 더럽게 먹고 논란만 일으키고 그 사람이 한 무슨 몇 개 법이라도 있습니까? 뭐가 통과시킨 법이라도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예를 들면 비슷하게 그 사람 말고라도 4년 전에 영입인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들여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별 어떤가요? 다들 십주구리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의 정책 정당을 뭘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정책이란 것이 다 그냥 사람, 그게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거기에 빠져갖고 자신의 정책적 역량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저런 애들을 인재라고 일합시고 이제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수정이나 화정 하는 그 소아과 의사나 탈북 무슨 서울대 박사나 아니면 이제 그 18세 지난 총선과 근현 총선과 별로 다를 바 없죠. 탈북민 하나, 범죄 관련 전문가 하나, 외국인 관련된 거 하나, 다 그 밥에 그 나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건 그렇다고 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박지혜라는 사람 똑같이 또 변호사, 서울대 출신, 여자라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죠? 환경? 그래봤자 어쨌든 이 사람이 올해 시민운동단체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역에서 환경 관련 소송을 대리한 것 뿐입니다. 더군다나 제일 안 좋은 것은 이 사람이 관련된 어떤 에너지 전환 포럼이란 데 감사직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고문은 또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 거대 양당이든 어쨌든 지금의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하고 있는 그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그 법의 그 나물들. 결국은 이재명이도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 여자라는 거 하나 때문에 국민의힘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어쨌든 똑같은 형태의 변호사. 민주당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변호사 애들, 그 찌끄럭지들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뭐 정책이라고 해봤자 얘네들한테 얘기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지혜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서울대 법대 나왔고 뭐 변호사까지 한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이 없으면 그건 등신이죠. 그런 능력, 그러니까 능력과는 달리,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가 뭔가 결국은 또 인재 영입이다. 정의당이 폭망한 이유 뭐죠? 정의당이 심상정, 뭐 어쨌든 어떤 사람도 심상정의 개인 대권 욕심이라고 하지만, 심상정이란 그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인력들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정당, 이 노동운동 했고, 정당 활동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등신 만들고, 다 바보 만들고 영입한 애들. 유호정, 장혜영, 뭐 이런 애들이에요. 뭐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뭐 이은주, 강은미, 보시는 배진교. 다 그 법의 그나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걔네들이 한 어떤 입법 활동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물론 어떤 그런 형태의 활동을 했을 수 있죠. 근데 존재감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어디 가서 무엇인가 치열하게 뭘 하든, 제가 오죽했으면 용해인이 정도의 반도 못 따라가는, 그게 무슨 정의당,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이랍시고 하느냐, 젓가락 꼬라지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부에서 치열하게 오랫동안 노동운동하고 관련된 시민운동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내부 경선을 거쳐서 그게 그랬으면 지금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정의당 이 꼴이 났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도 아니면 그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기본적인 청년이든 뭐든 인식 자체, 인재 아니면 어떤 공천이란 인식 자체가 그겁니다.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한 기득권은 있고, 거기에 좀 물타기 좀 해보려고 여자 변호사, 서울대 출신의 그 여자 환경 관련 물타기 저지랄을 하니까 어쨌든, 근데 집권 여당은 더 꼴질하니까, 누가 더 바보인지, 누가 더 바보짓 하는지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덜 바보짓 한 놈들이 먹을 것 같다는,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입니까? 이 심각한 시대 정신이 뭐고, 그리고 왜 국민들이 민주당을 비판하는지, 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를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게 사실 저는 뭐 꼰수다에서 하는 애들 얘기처럼 민주당 내 운동권 애들이 이런 똘똘 기득권을 가졌다, 그 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좀 한심하죠. 오늘 사실 제가 안 해도 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나도 이제 영입인재 1호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입인재 1호는 그 정당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밥에 그나물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기후 위기, 그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환경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 이런 얘기 하는데, 차라리 오랫동안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가 아니라도 학계 쪽이라 이런 데에서 변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못하죠. 못하는 게 안 하는 걸 겁니다. 어쨌든 역시나 그 법의 그나물들, 한심한 인간들, 민주당 저 새끼들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저 모양 저 꼴을 가지고도 이해찬이 같은 놈들이라든가 뭐 김민석이 뭐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꼴통 기득권 이런 놈들은 200석 운운하고 180석 운운하니 국민을 뭘로 보고 졸로 보고 조수로 보고 졸로 보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국민의힘이라는 놈들이 더 꼬락서니가 더 엉망이지만 누가 더 바보고 누가 더 바보 짓 하는지 누가 덜 바보 짓 하는지 이거 경쟁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늘 말씀드린 저런 새끼들은 그냥 양당 둘 다 싹 그냥 사그리 그냥 좀 걷어다가 늘 말씀드린 한강에 쳐넣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일단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열이 팍 받아갖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싫은 사람들 안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개딸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꼴값을 떨어져. 개딸 지들이 쓰지 않겠다고 해서 안 쓰면은 웃기는 거죠. 개딸은 개딸이죠. 예? 그러니까 개딸은 개딸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쓰겠다는 거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의미는 사회적 의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쓴다고 해서 엄도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 안 쓰겠다고 하는 걸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요번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일종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 밑에 지난 4년 전에 금배지를 못 달았던 과거 운동권 놈들, 그게 주사파든 아니면 무슨 뭐라고 해든 그 찌끄럭지들, 그나마 지난번에는 그래도 꽤 달았죠. 많이 달았죠. 그래서 얼추 다 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못 달은 놈들이 몇 있는 것 같습니다. 걔들이 이제 또 지금 온갖 그 지랄들을 해서 걔네들이 먼저 먹고 이렇게 무슨 조폭놈들 같습니다. 얼추 저도 다 아는 놈들입니다. 같이 돌도 던졌던 애들인 거 보면 얼굴 보면은 선배고 후배건 다 그 밥에 그나물 놈들인데 제발 좀 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간들 제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오늘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경찰학교,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에 두 놈이 퇴교당했는데 한 놈은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핸드폰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제가 충주 경찰학교도 거기도 또 나왔고 거기 강사도 했고 또 면접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이제 되는지 거기 교육관에서 이제 핸드폰을 쓸 수 있고 또 이제 생활관 같은 데서도 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보고서 끼게 그렇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쉬는 시간이다 이제 덤치들 했는데 거기 또 교육관에 교육생들이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놈이 그 전 여자친구의 나체선을 어떻게 찍었을까? 이게 동의를 받았을까? 글쎄요. 이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이 돌려봤다고 하면은 그냥 그걸 있는 걸 누구한테 보여줬거나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불법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놈이 이걸 찍을 때 강제로 찍었다? 그럼 엄청나게 문제가 큰 거고, 약을 먹여서 찍었다? 그것도 더 큰 문제죠. 그럼 이렇게 찍은 놈이라고 하면은 이놈이 과거 전력이 없었을까? 혹시 있었는데
그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여기 사건화 되기 전에 뭔가를 했을까? 그럼 이놈은 더 위험한 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런 놈이 경찰학교에 들어올 수 있느냐?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과가 없으면은, 전과가 오고 성적 좋으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심리검사에서 저런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타나게 해야죠. 저도 면접관을 꽤 오래 했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실제로 각 지방청이든 경찰청이든 제대로 된 그 면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년에 또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집단 면접은 없어질 것 같다고 해요. 왜냐하면 집단 면접이 사실 의미가 없다. 왜냐, 집단 면접이라는 건 서로 토론하게 만드는 건데, 웃기는 게 이 토론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면접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단 토론에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따라서 이 주제 던져주고 5놈 모여갖고 토론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이놈들이 그냥 말하자면 이제 입을 맞추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학원에서 이렇게 시키고, 그 학원에 시키는 놈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물론 경대 출신의 어떤 놈들이 시험 문제를 빼돌려 갖고 뭐 옛날에 그랬는데 요새는 굳이 경찰대 출신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뭐 문제를 빼내니까 대략적으로 문제는 알아요. 그럼 이 면접 보는 애들이 체력 시험을 같이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 요 중에서 같이 면접에 들어간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걔네들이 모여갖고 그런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게 디폴트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면접관이 개입해서 그것을 토론하는 중간중간에 무엇인가 계속 개입해서 확인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능력 있는 면접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있어도 왜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찰청이라든가 지방청의 이런 면접관이라는 애들이 대부분 그냥 그 경찰학과 뭐 교수, 경찰학과 교수, 뭐 그 관련 학과 교수라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면접을 보는 수준도 그렇고, 경찰 직원인 내부 면접관들은 사실은 그것만으로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전문성은 없거든요. 면접의 전문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말하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집단 토론이든 아니면 개별 면접, 뭐 내년에는 개별 면접만 가지고 한다는데 더 걱정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외부 면접관들이 인지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외부 면접관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개별 면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능력 없는 면접관, 내부 면접관들이 그냥 해버리면 이건 더 꼴통이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애들을 들어오게 하는 이 느슨한 이 채용 과정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되게 편리하게 내부 면접관의 걸 높여갖고 거기서 이제 무엇인가 자신들한테 좀 사실 이런 거죠.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경찰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도 경찰이고 형도 경찰인데 그 밑에 애들도 경찰이 되는. 면접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도 20점이 넘습니다. 체력은 기본적으로 높다고 보면 면접 점수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점 중에 50점이 일반 전공이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영어나 국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자격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이거 가지고 변별력이 없어요.
대부분. 그럼 면접에서 변별력이 생겨버리면 지금 무슨 꼬락서니가 되는 바로 소위 말하는 수시 채용 아니면은 그 조국 사태에 벌어진 것처럼 면접으로 아는 놈들 채용하는. 왜냐? 어차피 경찰 면접관 내보면은 걔네들이 대충 누가 왔는지 알단 말이에요. 면접 들어오면. 아니 얼굴 보고 이름 보고 대충 하면은 누구누구인지 뻔히 안다. 어느 지방청에 넣으면 사실은 몇 번만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사실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애들이 들어오게. 오히려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능력 있는 애들을 제대로 못 캐니까 오히려 경찰 가족이나 이렇게 그렇게 똘똘 뭉치는 미국식으로 아일랜드계 경찰들만 쟤들끼리 무능한 애들 모여갖고.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경찰관 채용 시험, 면접 시험에서 아니면 채용 전체 시험에서의 과목이든 아니면 면접의 비중을 높였을 때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좀 엄격하고 과학적으로 그걸 걸러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전과 없으면 돼. 근데 얘네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성범죄, 또 한 놈은 아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어요. 소개팅 앱으로.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근데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면접을 통해 걸러낼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면접관에 이제 못 들어가고 그냥 대충 국가가 묻고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변별력이 있습니까? 말도 안 돼. 뭐.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더 하게 되면 엄격하게 면접을 실행을 하고, 또 하나는 경찰학교에서 또 비슷한 형태의 면접을 또 해서 걸러내고, 경찰학교 지난 다음에 일할 때 또 걸러내고. 그러니까 계속 몇 단계의 걸러내는 거를 해야 된다. 지금 식으로 붙어갖고 경찰학교 나와서 되면은 거의 안 잘리고 사고 쳐도 안 잘리고. 왜? 감찰을 안 하고 검찰 내사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복지부동하는 대충 그런 애들만. 제일 걱정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내년에 면접 방식 변하는 거, 그리고 경찰청 놈들이 생각하는 이런 애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빙산의 일각이죠. 어쩌자는 하는 건지. 성범죄자 놈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놈들이 경찰관이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아예 그거를 못 걸러낸다고 하면 저는 말을 안 하지만, 저는 그 채용 절차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바꿔주면 이거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알고 있는데도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개혁을 해야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잠깐 끊고요.